우리가 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예상치 못한 한 가지 발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다면 어떨까요? 2019년 중국과 과학계를 놀라게 한 신비한 물질이 발견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은 달의 신비를 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달채굴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중국이 이 우주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비밀이었다. 내부 고발자 미치오 카쿠의 이야기. 사실 이 정보는 아직 아무도 알면 안 되는 것이었지만 1급 기밀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가 한 인터뷰에서 달에 있는 새로운 유망한 원료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죠. 이 원료는 현재 달을 탐사 중인 중국 우주탐사선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 발견은 여전히 1급 기밀이었으며 소수의 존경받는 과학자들만 알고 있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국가우주국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우리는 달에서 전 세계를 변화시킬 원료를 발견했습니다. 2020년 한 탐사선이 달의 현무암 입자 깊숙한 곳에서 희귀한 수정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결정은 이전에는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약 12억 년 전 격렬한 화산활동 기간에 형성된 이 신비한 결정은 지구의 에너지 미래를 바꿀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창어 5호 로봇 임무는 달의 암석을 지구로 귀환시킨 최초의 중국 우주비행 임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어 5호는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광물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에는 이와 비슷한 광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새로운 광물의 이름은 샤오이토입니다. 이 광물을 발견한 탐사선과 중국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 자우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죠. 그렇다면 이 광물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결정체 안에는 헬륨3라는 특별한 원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 이 희귀원소는 우리가 에너지를 생성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발견의 의미에 감탄하고 있는 동안 달이 더 이상 밤하늘의 조용한 위성이 아닐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죠. 이 천체는 지구의 밝은 미래로 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주비행이 달을 정복하다. 우주 문제에서 중국인이 실제로 화면에 등장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우주여행은 지구상의 다른 어느 곳보다 더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9세기 초 중국의 혁신가들은 최초의 초보적인 로켓을 개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꽃놀이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로켓 엔진에 대한 아이디어도 중국에서 시작되었죠. 중국은 20세기 중반에 우주 경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1950년대 후반부터 우주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우주 프로그램의 시작은 여전히 동맹국 소련의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죠. 소련이 멸망한 후 중국은 독자적으로 우주 기술에 뛰어들어 자체 로켓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1970년 4월 24일 중국은 첫 번째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 우주 프로그램은 기술, 인프라 및 역량이 점진적으로 축적되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발전은 2007년 중국의 최초의 달 궤도선인 창어 1호가 발사된 후 12일 만에 달 궤도에 진입한 것입니다. 2008년에는 중국의 세 번째 유인 우주선인 선저우 7호가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중국의 달 탐사 임무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창어 3호가 새로운 발견으로 빛을 발한 후에야 국제 과학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중국이 우주에 진출한 국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중국도 ISS와 유사한 자체 우주정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정거장을 확장할 계획이죠. 이를 위해 정거장은 원하는 대로 모듈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우주 탐사의 최전선에 서고자 하는 열망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합니다. 젤리 같은 물질이 세계를 놀라게 하다. 중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은 창어 2호가 달의 어두운 쪽에서 이상한 물질을 발견하면서 처음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국 우주국이 공유한 이미지에는 주황색, 노란색의 젤리 같은 물질이 보였죠. 젤리의 모양이 유기물질을 암시했기 때문에 충격이 컸지만 생명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달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랫동안 서양 과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의아해했고 결국 운석이나 수행성의 충돌로 형성된 일종의 유리나 암석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국 과학계는 이 발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 물질에 대한 많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달의 어두운 면에 탐사선을 배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려지면서 창어 2호는 갑자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구에서 직접 볼 수 없는 달의 이면은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집니다. 나사와 다른 우주기관이 달의 어두운 면을 탐사하면서 겪었던 매우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탐사선과의 통신이었죠. 달의 저편에는 지상 관제소와 탐사선 사이에 전체가 존재합니다. 중국 국가우주국은 이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어 2호는 이후의 모든 임무와 마찬가지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발전의 미래. 달의 새로운 잠재력을 보면 중국인들이 달의 풍요로움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사와 ESA의 어느 누구도 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사장인 일론 머스크가 달을 경제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야 나사는 오래된 달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달이 경제 및 산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머스크는 주로 우주 관광객을 달로 데려가고 싶었고 나사는 유인 달기지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고 새로운 광물이 곧 달에서 채굴될 수 있습니다. 헬륨3를 함유한 희귀한 달의 결정체가 발견되면 전 세계 에너지 생산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헬륨3는 방사능이 없는 가벼운 동위원소로 핵융합로의 연료 공급원으로 적합합니다. 핵융합은 태양과 별의 동력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무거운 원자핵을 쪼개고 방사성 폐기물을 생성하는 기존의 핵분열과 달리 헬륨3 핵융합은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방사성 부산물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풍부하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핵융합에 헬륨3를 사용하면 화석연료와 관련된 유해한 온실가스 배출 없이도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시급한 글로벌 위기가 되고 있는 지금, 이 발견은 절실히 필요한 전환점이 되어 우리 조국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은 헬륨3의 막대한 잠재력과 새로운 자원 공급원으로서 달의 전략적 중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했습니다. 달에서 헬륨3를 탐사하고 추출하는 데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중국은 자국의 에너지 자립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국가가 미래의 지정학적 지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융합에 헬륨3를 사용하는 기술적 과제가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의문은 헬륨3를 지구로 운송하는 것이 얼마나 비용 효율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분명한 것은 화물칸에 헬륨3를 가득 채우면 미국 전역에 1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원자재를 사용하려면 공급망과 달에서의 채굴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주 왕복선을 저비용으로 운영해야 하고 로켓 발사의 비용 편익 계산도 경제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헬륨3를 통한 우주여행의 비약적 진화. 헬륨3를 연료로 사용하면 새로운 우주여행의 시대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원료의 채굴을 둘러싼 문제는 동시에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핵융합은 현재의 우주선 추진 시스템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거의 무한한 에너지원의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연료로 엄청난 양의 동력을 생성할 수 있는 핵융합 추진력을 갖춘 우주선은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더 긴 임무를 수행하고 더 큰 페이로드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추진 시스템은 달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더 먼 행성이나 다른 항성계로 더 빠르고 쉽게 여행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달의 거주지와 레골리스의 산소. 우리가 회색 달을 볼 때 보이는 바위와 먼지는 레골리스입니다. 오랫동안 별 볼 일 없고 지루하다고 여겨졌던 이 바위가 갑자기 귀중한 자원으로 밝혀졌죠. 따라서 달 먼지는 인간이 달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골리스는 미래의 달 정착지의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됩니다. 화학적 과정과 변형을 통해 레골리스에서 물과 산소까지 추출할 수 있죠. 유럽 우주국 ESA는 이미 레골리스에서 산소와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산소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로켓 추진체의 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달에서 직접 산소를 생산할 수만 있다면 지구로부터의 공급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달 기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래의 달 정착민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긴 산소 파이프라인 계획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북극 근처에서 생산된 산소는 수킬로미터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나사의 아르테미스 달 정착지로 운반될 예정이죠.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중국도 자체 달 정거장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원 외에도 레골리스는 건축 자재로서도 실용적으로 활용됩니다. 레골리스는 방호벽과 서식지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달의 먼지를 순식간에 달의 서식지나 과학시설의 부품으로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를 개발했습니다. 창어 5호 유리 속의 물. 창어 탐사선의 성과와 달에 관한 소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과학자들은 달의 암석 샘플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는데 바로 작은 유리구슬에 둘러싸인 물입니다. 작은 유리구슬은 달의 암석과 달의 먼지에 거의 무궁무진하게 존재합니다. 이 유리구슬 하나하나에는 소량의 물이 들어있지만 이 물을 모두 모으면 바다를 가득 채울 수 있죠. 유리잔 속의 물은 아마도 수십억 년 전 달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때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이 발견은 달의 지질학적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달에서 신뢰할 수 있는 물 공급원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정착지와 산업시설에서 이 물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달의 극지방에 영구적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진 분화구에도 물 얼음이 있다는 증거가 있지만 소구체의 물은 가열만 하면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음 분화구에는 먼지와 유리로 묶여있는 수백만 리터의 물 외에도 최대 6천억 킬로그램의 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북미에서 가장 큰 5대5인 슈피리어 호수의 수량보다 10배가 넘습니다. 달이 건조하고 생명체의 적대적인 장소로 여겨지던 시대는 지났으며 무생물처럼 보이는 이 세계가 우리 고향 지구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하이라이트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